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특강 나의 삶 우리 부동산이란 주제로 오늘은 제8강 부동산 가격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동산 가격이 현재 이거 가격이 얼마지 이런 것도 궁금하시지만 다음에, 내년에, 또는 한 달 후에, 또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일까?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올라갈까? 그리고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올라갈까? 이런 것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런 현재 가격하고 미래 가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도요, 어찌 보면 세금이 많으니까 또는 세금이 이런 형식으로 부과되니까 미래의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또는 현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은 세금이 이렇게 매겨졌으니까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 이런 가격인지, 이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현재 가격하고 미래 가격은 다른 어떤 관심사들의 거의 종착 지점에 해당이 됩니다. 돌이켜서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물질적 현황 이 자체가 얼만큼 현황 상태가 좋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가 결국은 오르락 내려간다, 그 말씀입니다. 또 법률적으로도 금방 세금 말고도요, 가장 중요한 공적 규제 어떻습니까? 규제가 심하면 또는 규제가 심해지면 현재 가치 또는 미래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규제가 완화돼서 공적 규제가 완화되면 그 부동산의 미래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린벨트 공적 규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한 건데, 그린벨트 해제되면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하지 않습니까? 공적 규제도 바로 부동산 가격에 귀결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권리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격이 또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풀기 어려우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경매에서 어땠습니까? 전 시간에 말씀드릴 때 경매에서는요, 권리관계에서 매각물건 명세서 등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말소 기준 등기보단 선순위인 권리, 등기, 임차인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있으면 낙찰가가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다 부담해서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경매에서도 물건을 가격을 입찰가를 결정할 때도 권리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적 현황, 그리고 법률관계인 권리관계, 또 공적 규제, 세금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그리고 미래의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뭘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보통 가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가치가 가격입니까 아닙니까? 주식에서도 가치 투자, 기업의 가치만큼 우리 주식도 가격이다,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가치하고 가격은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치 중에는 사용가치도 있고 교환가치도 있는데, 교환가치가 곧 가격 아닙니까? 우리 사고 파는 가격, 이용가치, 활용가치만 본다면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학군이라거나 또는 무슨 의료 체계가 있다거나 또는 인근에 집중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다거나 또는 무슨 이런 것들이 사용가치가 높고 주차장도 있고 공원도 많다거나 그러면 사용가치는 높은데 왠지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실제 여러분들 가격입니까? 왠지 떨어져 있는 요 교환가치가 바로 가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하고 가치를 그렇게 구별해서 지금 투자할 때는 하면은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요, 가치하고 가격하고 같다고 봤을 때 교환가치하고 일반적인 교환가치에 비하여 갑자기 시세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가치고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터무니라는 것이 다음에 뻥 터져서 가격이 오히려 떨쳐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괴상한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투기적 수요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가격 버블이라고 합니다. 버블은 곧 터진다는 뜻이죠. 그래, 다음에 이 버블이 터지게 되면은 그 수많은 이 경제 현상 중에서 엄청나게 큰 이 경제적 사태들이 많이 발생된 걸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쭉 보셔오셨습니다. 자, 이 버블이라고 하는데 저는요, 요 버블이 워낙 중요하고 투자하신 분들이나 또는 경제 정책을 이발하신 분들도 워낙 버블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은행기관에서도 돈을 빌려주는데 버블이 터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올라갔던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상환을 못하고 채무자는 채무자대로, 은행은 은행대로 뱅크러프트가 되고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거나 또 뭐 일본의 1990년대 그 엄청난 부동산 가격 폭락 사태, 또 우리나라에서 그 후에 한 2번에 걸쳐서 생겼던 버블 붕괴,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부동산 이 버블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버블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버블의 3가지의 그 형상을 분류해 놨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라며 우리 그 정책하신 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분류를 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임시적 가격, 가정적 가격, 마지막에는 가장적 가격 써놨습니다. 뭐 가정적 가격은 지금 가정에서 앞으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거야. 대출 규제도 완화되고 세금도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몽땅 사두자.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뒤에 이런 규제가 완화 안 되고 세금이 그대로 강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버블이 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사회현상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장적은요, 이게 가장 투기적 가격 결정 요인이 크다고 해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놔 본 겁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많이 하겠지만 오기, 또 편견, 강매, 가격 조작,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합리적인 것이 아닌 매우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매우 이기적이고 또는 순간적 수익을 노리는 투기적 동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가격을 붙잡고자 하는 정책을 비웃으면서 애나 정권의 뭐 퇴진운동까지도 하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가 우리 투기적 가격 버블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앞으로도 연구해야 되고 바로 우리 실제 정책에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과 가치라고 이런 제목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엄별하실 것. 원래 엄별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기획부동산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다운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에 조만간에 이 부근에 뭐 평택에 또는 세종시에 세종시 몇 생활권에 뭐 이런 식으로 또 제주도 뭐 이렇게 신도시 기업도시 뭐 혁신도시 들어온다더라. 그래서 미래 이 부근에 대단한 개발 호재가 펼쳐질 것이니 이 땅을 지금 당장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에 사둬라 라고 이제 매수를 강력히 권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제주도에 뭐 공항이 어떻게 됐다는 둥, 무슨 뭐 평택에 뭐가 들어왔다는 둥, 고덕지구에가 무슨 뭐 삼성이 들어왔다는 둥, 뭐 맞네? 아이쿠, 이거 안 사다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100만 원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는 매출에 가보니까 바로 그 땅이 또는 그 옆에 바로 땅이 똑같은 형상,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땅이 3.3제곱미터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에 불과했다, 그 말씀입니다. 잘 샀습니까? 미래에 이렇게 호재가 있으니까 지금 10만 원, 20만 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은 10배, 5배, 10배를 주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죠. 미래에 눈이 어두워서 바로 당장 앞에 있는 함정과 우물을 못 보고 그 속에 빠져들어간 거다, 그 말씀입니다. 미래의 밝은 장밋빛 환상을 쫓아서
지금 현재 있는 곳에 함정에 빠뜨려지게 한 거. 이걸 노리는 것이 기획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기획부동산은 거짓을 일삼다는 뜻이 아니고 미래 가치로 포장돼서 현재 가치를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비싸게 사가지고 경찰 또는 검찰청에 여러분들 고소고발해 보십시오. 기획부동산 잘 걸리지도 않고 여러분들 돈 찾을 길이 막막합니다.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치를 비교해 보시고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나 주민이나 또는 그 인근에 있는 그 부동산 나와 있는 각종 그 소식지라거나 또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라거나 또는 밸류맵이라거나 또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그 토지, 주로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많이 노리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의 시세 가치를 이제는 여러분들 현재 있는 요 부동산 가격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눈에 절대로 그냥 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인지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건물의 종류와 유형의 용도에 따라서 나누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토지는 어떨까요? 이 토지 가격 얼마지? 그러면 토지는 가격이 별도로 없습니다. 바로 인근 유사 토지 가격이 바로 이 토지 가격에 가까운 것입니다. 25호 3번지 토지 가격 얼마야? 그러면 25 6번지나 25의 7번지 가격하고 비교해 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하고 비교하는 것 말고 토지 가격을 잡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무합니다. 꼭 이걸 알아두십시오. 토지 가격은요, 반드시 그 인근에 있는 땅 가격하고 비교를 합니다. 인근 유사한 토지지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토지가 가까운데 내 것은 자연녹지인데 인근의 토지는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이걸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용도가 흡사하고 형상도 비슷한 것들을 여러 개 모아서 보니까 이 가격이더라. 내 것은 도로에 반드시 접해 있는데 저쪽은 도로에도 안 접해 있는 땅이 3.3제곱미터당 10만 원이라면 내 것은 도로에도 접해 있고 상업지역이고 형상도 좋고 높낮이도 적당하다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비교할 때 아주 비교할 게 없으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라도 비교합니다. 저것은 이러이러한 형상이고 이런 용도니까 그에 비하여 내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이런 가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인근에 그리고 유사한 곳, 인근이어야 됩니다. 서울하고 제주도 가격을 어떻게 비교한답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시세 가격은 바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사례 비교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 가격은 또 어떨까요? 이제 아파트를 잘 지었습니다. 분양가가 높습니다. 그거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현재 얼마나 거래되냐 이게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가 학군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의원이 가까이 있고 또 주차장도 크고 또 인근에 무슨 뭐 학원도 쓸만한 좋은 학원이 있어 우리 아이 다니기 좋고 또 우리 부모님 모시기에 너무 좋고 경로당도 높고 또는 전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대지권 비율 면적도 크고 다 커봐야 실제 옆에 있는 땅 아파트가 비싸게 거래되면 이것도 비싼 것이고 이게 싸게 거래되면 싸게 거래된다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시세 가격도 거래사료 비교 가격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때로는 경매나 또는 무슨 뭐 감정 평가할 때 뭐 보상 평가할 때나 또는 그 재건축할 때 이 시세를 잡을 때 원가라거나 처음 분양받을 때 금액이라거나 이런 걸 참고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사시고 거래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 가격 외에는 없다. 건물은 중에서 아파트는요 다른 건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거래사례를 비교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아파트가 바로 투기화되는 바로 중심에 서는 겁니다. 가격 결정 구조 자체가. 자, 근데 상가는요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그 경매에서 나온 상가를 보면 원가 방식으로 합니다. 원가 10년 된 상가인데 지금 진다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지금 지면은 저거 20억짜리다. 근데 10년 됐으니까 감가 상가가면 됩니다. 이게 원가 또는 제조달 원가라 그럽니다. 말하자면
저걸 똑같이 내가 다시 진다고 했을 때 언제 가격으로? 현재 가격으로. 왜? 옛날에 지었던 10년 전에 인건비도 싸고 자재값도 쌌을 때 가격을 지금 가격으로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가격이 아니죠. 지금 당신 이거 지어봐. 그러면 당신 지으면 인건비하고 자재값 얼마나 들어가느니? 이게 원가입니다. 원가는 처음에 옛날 게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걸 원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10년이 됐으니까 감가상각. 예를 들면 이게 내용 연수가 경제적 내용 연수가 한 50년이다 그러면 10년 됐으면 그 지금 진 원가 곱하기 20억 정도 든다면 곱하기 10년 지나버렸으니까 10년 빼고 5분지 4. 50분에 40 남았으니까요. 그러면은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의 원가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뭐 16억짜리가 되겠죠. 근데 이 16억인데 왠지 이 건물은 월세도 잘 나오고 보증금도 빵빵히 들어오고 공실도 없고 참 좋네요. 그러면 좀 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고 왠지 여기는 밤에 쓸쓸하고 원가는 비싸게 지었는데 굉장히 비싼 거야 이게. 그런데 월세나 보증금이 적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가 건물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즉 상가 건물은 원가 방식하고 수익 방식을 택하지 거래사료 비교 가격을 바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경매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그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정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직접 사실 때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인근에서 보니까 17억에 거래되는데 당신은 이것을 19억에 또는 20억에 팔려고 하니 되겠느냐라고 해서 역시 인근에 유사한 거래사례 비교 가격을 같이 본다 그 말씀입니다. 자,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 거래 가격, 그리고 아파트는 거래사례는 어떤 거래사례입니까? 같은 동에 같은 단지에 같은 동을 말이죠. 같은 동에 같은 단지의 거래사례가 별로 없으면 그래도 그 단지는 벗어나지 말고 인근 동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는 사고 파는 게 많다 보니까 그 동에서도 많이 사례가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 단지나 우리 동에는 통 사고 판 사람이 없고 그러면 인근 유사한 다른 그 단지 것을 봐서라도 거래 사례를 비교한다 이렇게 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경매에서도 이걸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상가는 여러분 상가 할 때는 차분하게 이제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저 원가는 얼마로 지을 수 있지? 그리고 감가상각은 얼마지? 그리고 수익은 어떻지?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 사례는 어떻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이것이 바로 감정평가의 3방식입니다. 3방식을 다 적용한 게 상가 건물이고 그중에 한 방식만 적용한 게 토지하고 아파트다. 평가할 때마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사고 팔 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또는 여러분들이 직거래할 때 직거래할 때의 이 평가 방법하고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목적이 그리고 담보 목적 좀 짜게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 토지의 시세 가격을 알 수 있는 것은 밸류맵을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밸류맵. 처음에 우리 그 자료만 정리 잘해도 부동산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밸류맵 굉장히 중요하고 밸류맵에서 나오는 여러 개의 토지들 가격을요. 그 제곱미터당 또는 3.3제곱미터당 지금 뭐 평이라는 것을 강의 못 쓰게 하기 때문에 3.3제곱미터당 얼마다 또는 뭐 아주 이 비싼 곳에서는 3.3058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면적당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총액이 얼마냐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면적당 가격으로 비교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토지의 면적이 사례로 나와 있는 토지 면적하고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적당 얼마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고 밸류맵을 잘 활용해 보시면은 주옥 같은 이 참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십시오. 밸류맵 포털 사이트에 밸류 자만 써도 밸류맵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아파트 시세 가격 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나온 거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이트고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것은요, 아파트값 거기 얼마입니까? 라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그 신이 아닌 바에는 어떻게 가격을 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이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이걸 보고 알려줘야 되는데 혹여라도 틀리게 될 수도 있고 또 과장되거나 과소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사이트를 여러분이 직접 열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아파트건 다 나와 있습니다. 거래가 된 것들은. 그리고 몇 년 전 것부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찾는 기법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단지, 우리 동, 또 내가 관심을 갖는 아파트들 다 가격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자, 상가는 아까 금방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상가를 아까 원가 방식, 수익 방식, 거래 사례 비교 방식 했는데 세 가지를 융복합했는데 토지는 어떨까요? 그러면 토지는 부지는 아까처럼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사례 비교로 해야 된다. 그걸 합하면 토지하고 건물 따로 떼서 토지 가격 따로 두고 건물 따로 해서 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근에 그하고 유사한 사례가 아주 많아서 토지 건물 합산해서 얼마가 계속 거래가 되더라 그러면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집합 건물은 거래 사례 그렇죠. 왜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하여. 자,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거래 가격을 정할 때, 가치를 정할 때, 교환 가치를 정할 때 상가 건물은 수익률을 계산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 그런데 이 수익률을 상가 분양이나 상가 매매할 때 수익률을 허위로 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상가를 매입하실 때 꼭 짚어두셔야 됩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률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저 상가 수익률 얼마야? 그러면 저거 4.5%야. 지금 10억에 사두면은 1년에 4,500 벌어. 자,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먼저 제가 정상적 수익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수익률은요, 총 수입이 월세 400만 원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12개월에 하면 얼마입니까? 4,800만 원입니다. 이게 벌어들인 돈이요. 세금 낸 거나 경비 들어간 건 싹 빼버리고 우선 그 없다고 하고 그런 건 0이라고 하고 월세만 갖고 잡습니다. 총 수입 100. 그리고 총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이번에 내가 저거 살 때 9억 2,900만 원을 샀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3,500만 원이 됐습니다. 다가구 원룸인가 봅니다. 그러면 9억 2,9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뺀 게 내 투자액입니다. 왜 보증금을 뺍니까? 보증금은요, 남이 나한테 줬는데 도로 돌려줄 돈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붙여서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액에서 보증금은 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3,500원 그냥 왔다가 다음에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투자한 건 9억 2,900만 원이다 그 말입니다. 보증금까지 합해서 투자액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걸로 총 수입을 나누면 5.3%가 됩니다. 근데 실질 수익률을 또 계산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4,800만 원 벌어봐야 관리비용 들어가고 또 임대 사업자니까 상가 건물은 임대 소득세 내고 부가세 내고 돈 많이 들어가네. 딱 빼고 나서 수입액이 나오니까 순수입액 내지는 실수입액이 되겠죠. 투자액도 제가 지금 총자를 잘 못 쓰는데 실수입액이고 그 다음에 실투자액 그러면 얼마입니까? 9억 2,900만 원에서 보증금 빼고요. 근데 실은 취득세랑 막 법무비가 공인중개사 비용 몽땅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투자 비용에 또 넣어야죠. 그래갖고 계산한 것이 실질적 수익률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상하여. 근데 이거 두 개는 일반적으로 쓰이고 두 개는 갖고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확대 과장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 대출을 끼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자, 분모를 얼른 보십시오. 2억 9,200만 원인데 보증금 3,500만 원 빼고요. 대출을 4,700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그놈을 다 빼버려. 그러면 실제 투자액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대출을
8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없어요. 투자 금액이. 투자도 없는데 위에 수익만 몽땅 불어납니다. 수익이 기껏 빼봐야 그때 대출 이자를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7%, 8%, 9%, 심지어는 11, 12, 13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걸 갖고 홍보를 합니다. 당신들 상가 이거 분양받으세요. 그러면 대출 몽땅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서는 돈 얼마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온 수익 보니까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건 가짜 수익률입니다. 그 분양 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사기로 입건해 걸라고 보니까 내가 언제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계산 방식을 보여봐라. 왜 5.4%를 8%, 10%라 했느냐. 계산 방식이 다르다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손해배상도 못 받고 계약 해지도 못하고 터무니없는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률을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래가치는 시간상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며 토지 미래가치만 한번 하고 아파트 미래가치만 짤막짤막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미래가치는 토지용 계획 보셨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지용 계획 말고도요, 토지 미래가치를 때는 가만히 두지 말고 정말로 이 토지가 어디에 쓸모 있는지, 정말로 물류용지로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이 해변가에 마리나 항이 들어서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택지로서 앞으로 개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개발 가치, 효용 분석도 같이 해줘야지 올바른 토지의 미래 가치가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 미래 가치 보시면 가격이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 가치 올라간 겁니다. 이게 투기적 수요 중에 가장 아파트에 집중된 이유가,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면 용도와 상관없이 또 올라가요. 꼭 주식 비슷합니다. 투기성 자산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미래 가치가 굉장히 투기적 추세가 높다,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상가는 여러분들 그 상권 분석이라거나 보셨죠? 이런 그 상권 분석에 나와 있는 표들을 참고하셔서 더 학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